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오늘 역전의 용사들 한번 오늘 주요 뉴스들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 정말 쟁쟁한 분들 또 오셨습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님, 정기환 대표님, 이상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초비상사태 아닙니까? 비상사태입니다. 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런 짓을 할 것까지 있겠냐라고 의심했지만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혹시나 이분들이 그 격해진 감정 상태로 국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 비상 상황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사실 그 민주당 관계자들은 모두가 긴장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다방면의 사람들이 다 긴장 상태고 심지어는 뭐 지금 뭐 보도도 나오겠지만 네. 협박도 하고 뭐 죽이겠다라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예.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뭐 폭발물이 설치됐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뭐 양당 할 것 없이 지금 뭐 폭발물 소동부터 시작해서 네. 협박과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사무실에도 폭발물 설치 제보가 있어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막 뒤졌는데 결국 다행스럽게 그런 건 안 나오는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지금 다들 정말 초비상의 사태인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한남도 관저에 나가 있는 그 솔직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있는 아주 경찰들과 관계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사실은 그거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데 아까 낮에부터 사실은 오늘 영장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가지고 사실 다들 초긴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노인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인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해가지고 위험한 시간에는 영장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공수처에서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좀 긴장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 잠깐 해보고 헌법재판관 얘기 잠깐 해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어야 되지만 완전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8명으로 일단 탄핵 심판과 관련된 심리는 시작이 됐고요. 오늘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2024년 마지막 날에 임명한 2명의 재판관 취임사가 있었는데요. 한번 영상 들어보죠.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이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3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두 재판관이 오늘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요지이고 이제 마지막에 정계선 재판관이 얘기한 한 명의 공석이 빨리 채워지길 바란다. 이 얘기가 사실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우원식 의장이 3명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 사실은 다 문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또 오늘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데요. 최상목 대행도 너무 이렇게 교묘하게 줄타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순리대로 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임재판관이 바로 사건에 투입되어야지만 구인 체제가 조속히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재판관들마다 지금 사실 탄핵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 이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마지막 한 명 임명해야 한다고 다 압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오후 1시에 저희들이 스픽스에서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하는데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김혜원 교수 아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헌법 전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충분히 국회의장이 이미 권한대행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이제 되면 지난번에 자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바 있는 헌법학 교수 김혜원 교수가 내일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근거가 있다면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사실은 많은 헌법 학자들이 다 지금 정기환 대표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사실은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몇 시라고요? 1시 10분에 이제 1시 10분에? 인터뷰를 생방송을 합니다. 내일 1시 10분에 스픽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그 헌법학자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요. 스픽스 단독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도 긴장감과 공포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 헌법이 아니죠. 형사소송법 뭐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던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은 위법하고 무효이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를 할 때는 시민들도 그 영장 집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이나 이 공수처의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런 식의 말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특히 이 극우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서 한남동에 모여가지고 이 추운 날 본인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강경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배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이 싱크 한번 들어보시죠. 반사들을 싹 구속하라. 폴리스장에 설치된 공간에서 질서 있게 집회 및 행사 등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나오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각종 무기 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일반 상황 아니에요. 세상에 경찰이 어떻게 권한도 없는 놈들이 대통령을 체포를 한답니까? 절대 우리는 육박전으로 막습니다. 육박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뭐 말 조금만 들어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용어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 대표, 오늘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취재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자,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많은 시위대, 사실 시위대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극성 또는 이제 극렬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저 사람들을 끌어모았느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처음엔 정광 목사가 한 거 아니냐, 전국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땡땡땡 비서관이 매우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라. 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 동원된 사람한테 이제 취재를 해보면 누가 동원을 하라고 했느냐? 아, 본인 전화를 받았다. 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오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용산에서 지금 일련의 움직임을 누가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느냐? 윤석열? 아니 윤석열을 최측근 이겼느냐? 아니면
김건희가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상황판을 짜고 여기에 행동 지침을 비서관을 통해서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김건희 여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정언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시위대의 분위기 이것을 바라보는 또 외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윤석열 주도하는 거 아니네? 김건희가 주도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자 김건희의 특검과 김건희의 법적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보수 진영에서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배우가 지금 김건희가 점점점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주도를 김건희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우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전 대표는 확실한 취재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지금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자, 취재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현장에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우리가 눈에 익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네. 그럼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이 8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누가 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오라고 했어요? 왜 왔어요? 자발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그 발언 중에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용산으로 오라. 뭐라고 땡땡땡이 했다. 그 땡땡땡이 누구냐?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고 자기는 80명을 모아서 지금 왔다라고 네.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라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라.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서 네. 사실은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게 저런 식으로 해서 일이 된 건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한남동 제보자의 텍스트를 한번 처음부터 좀 보여주세요. 그 앞 페이지 요게 지금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네, 앞 페이지 있죠? 네,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건희랑 가까운 한동훈이 지목했던 한남동 라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보수 유튜버들한테 엄청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전국에서 다 빨리 모아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랑 김건희 쪽에서 김건희가 풀 가동 중이다. 그 인맥을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전화 다 돌리면서 사람 좀 막 끌고 와라. 돈이라도 줘가면서 끌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안에서 엄청나게 오더가 가는 모양이다. 이게 이제 한남동에 있는 현장 제보자가 하는 말이 있죠. 네. 그리고 그만큼 절박한 표현이기도 하는데 지금 한남동 앞으로 끌고 와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전광훈도 연락을 받았다. 저희 지금 취재진 확인 결과 지방에서 올라온 한 80명 정도의 모임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다. 자기가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람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모아서 돈이라도 줘가면서 끌고 와라. 자원봉사 끌고 와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실제 돈을 줬는지는 알 수 없다. 자, 저기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비서관이에요. 땡땡땡 비서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지금 전화를 하고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누구 라인이냐?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건희 라인으로서 지금 현재 용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매우 중요한 직책의 비서관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는 일단은 내란 옹호를 교사한 거라서 대통령실도 그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겠네요. 그 비서관은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바깥에서도 김건희 라인으로 활동했고 지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지금 오더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증거로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이 확보되면 뭐 당연히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데서 비서관이 움직였으니까 네.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면은 저 취재진에게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네. 그 제보자가 언론 쪽 관계자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사실 지금 그 용산의 행정관 레벨에서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좀 이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윤석열 메시지라고 나왔는데 뭐 일단 문법도 안 맞고 엉성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메시지 비서관이 이제 최준웅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지난해 27일 날 나와서 지금 네. 석동현 쪽에 업무를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 직업적으로 정상적인
그 서포팅을 하던 참모들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상당히 주요한 비서관, 핵심적인 실세로 역할하던 친구라면 사실 몇 명 안 남아 있거든요, 지금. 네. 대충 우리가 추적하면 알만한 선수인 것 자, 같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걸 지금 대통령 참모가 쓸 수 있는 글입니까? 안 되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 글을 누가 썼겠어요? 정말로 윤석열이 최측근이 쓰고 사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저걸 썼고 저게 사인을 윤석열이 했다. 그 누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진두지휘를 누가 하는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대통령에 있는 연설기획 쪽에 있는 메시지 팀. 그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비서관이 이미 읽어봐요. 나왔으니까 네. 지금 비선에서 작성한 거라고 할 수 없는 좀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사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만 윤석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비서관이 지금 주도해서 저렇게 바깥에서 내란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아니면 저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그 바로 밑에 줄에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그렇죠. 문장에서 네. 개인의 서운함이 드러난 게 보였어요. 저게 국무위원 및 대통령 참모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 그 당이 대통령을 지키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예. 국민의힘도 저거 보고 손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정도였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사실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에 대해서 손절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맞아요. 이미 대통령실 기능은 거의 마비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그 참모들을 불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인데도 안 나오고 나중에 법적 처벌까지 받겠다는 것은 이미 사실 정상 범주를 넘어선 상태고 그렇죠. 본인들도 기법했다는 것밖에 안 느껴지고 저는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 편지는 그 MBC에서 어제 제목을 잘 잡았더라고요. 저희 내란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MBC가 좀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네. 실제로 민주당보다 국임당 쪽에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기사 나온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메시지냐. 어떻게 대통령, 물론 직무정지가 된 사람이지만 저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선동을 하고 나 대신 니네가 싸워줘라. 나를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다들 엄청나게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탄핵 소추단에서도 제 내용 보고 나서 이게 네. 폭탄이다 싶어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저 제출을 증거를 한다는 냈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네, 거다. 맞습니다. 움직일수록 계속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전략도 없고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면 둘 중에 하나죠. 원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주술적으로 확실히 믿고 있거나. 주술이요? 아니 왜냐면 지금 명절 때까지 가면 설날까지 가면 다 해결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 하루가 1년 10년 같은 일이니까 지금 버텨라라고 오다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점쟁이가 점을 이렇게 치면서 내는 거 외에는 가능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 그리고 정치에서 소통되는 우리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저걸 윤석열 좀 더 내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 사인은 본인이 했을까? 저 사인은 본인이 했을까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했겠지. 그러니까 했겠지. 문장을 보라고 저게 어떻게 대통령 일한 자가 낼 수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저게. 네. 엉터리 같은 걸 써놓고는 그럼 누가 했겠냐고요. 그럼 윤석열 밑에 있는 비서가 알아서 썼다? 그럴 수 없겠죠.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그래 국정을 전반적으로 통발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실은 주술 얘기 나와서 제가 강민정 대변인께 콕 찍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말이 설이잖아요. 우리 네. 음력설, 구정 뭐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쭉 퍼져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작년부터 들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운대가 대운이라고. 풀린다. 근데 예. 이제 보통은 12월 31일이 이제 연말이고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은 한국
에서 보는 음력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연쇄 직무정지범으로서 옛날에 추미애 전 의원이 징계 청구했을 때 직무정지 한번 당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그 본인 경험으로 지금 그때 총장일 때와 대통령일 때를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심각성을 잘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뭐 또 을사년 뱀의 해라고 하는데 푸른 뱀의 해라고. 윤 대통령이랑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안 느낌으로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데 소망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 혼내지 마세요.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점쟁이 출신이 대통령실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직원들 명단 내라고 했을 때 안 내고. 선뜻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 이 주식과 관련된 내용 많았잖아요. 네.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이재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 된다. 그걸 믿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죠. 큰일입니다. 정말 진짜. 큰일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고요. 이미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사급 행정관인데 네. 이 사람이 사급 행정관. 사급 행정관인데 이 사람이 신내림 받아서 에이? 점쟁이였다. 이제 따져봐야 되죠. 그런 아니.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 우리 강미정 대변인께서 지금 전국에서 살을 날렸다고 했잖아요. 예. 저도 이제 녹음을 하나 확보한 게 신내림 받은 사람이 용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김건희 건진이 전국 5대 명산 돌아가면서 네. 매월 꽃판을 벌였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주술적 요소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설명이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는 충분히 그럴 근거가 있다면 의심하면서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점쟁이 출신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사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하고 있다는 것인데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만 네. 이것도 엉터리 같은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참여연대에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고 소송해가지고 지난 10월에 2심으로 이제 사실상 확정이 네.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까고 있는 거 보면 사실 뭐 친인척 비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개하기를 꺼려하나 했는데 만약 점쟁이가 있다면 극구 이렇게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좀 설명이 근데 되겠네요. 사실은 좀 이게 뭐 전혀 생뚱맞은 소리가 아닌 게 노상원 씨 같은 사람도 지금 이 그러니까요.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무슨 보살이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아직까지 안 믿기는 게 정보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주술에 빠져가지고 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주술에 빠져 있고 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진짜 사실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의원 같은 국회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은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럼요. 저희들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증거를 갖다 드리면 각 정당에서 활용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취재 영역에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총리를 가장 오래 지낸 한덕수 씨 같은 경우도 그의 배우자가 최하영 씨가 무속에 굉장히 심취했고 심취하다 보니까 내가 무속인지 무속을 그냥 믿고 있는 건지 그게 구별 안 될 만큼 남편의 앞으로의 뭐 행보 어느 자리로 갈지도 다 그걸로 결정했다는 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정계환 대표의 취재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취재를 하기보다는 주위에 취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게 취재력입니다. 그렇죠. 김땡땡? 김땡땡? 이 다 사람이 나왔어, 다 나왔어. 실제로 네. 조금 전에 이제 실명을 이야기하시네요. 국무총리 부인을. 예, 맞습니다. 예. 최하영 씨. 예. 그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항상 이렇게 자리를 할 때 끼었던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그 사람이 그 끼어서 신내림 받은 신내림 아니고요. 지금 유튜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 비서관. 그 비서관이 항상 그 모임에는 본인이 참석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정말 들으면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면 진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용산의 대통령실 요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정해주면 여기 와서 집행하는 거예요. 네. 그럼 윤석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멘붕 상태다.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일단 빠져있다는 게 유력한 지금 얘기입니다. 어머, 근데 우리 댓글에 여러분 스픽스 지금 역전 용사들 동시 접속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댓글에 이름이 올라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정계환 대표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와. 딱 올라와 있어요. 그쵸? 보이죠?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와. 이거 시청자들이 오히려 특종 기자네요. 대단한데요? 와. 우리는 저희는 아무 말도 확인은 안 했어요.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네. 이게 명예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글 올리시는 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분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뭐 확정적으로 아니죠. 추정은 네. 하고 예. 이게 이제 그만큼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딱 특정한 사실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는데 누군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해버렸습니까? 동원된 유튜버가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계도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윤일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참 신기한 그 시기에 탁 꽂혔다. 그러면 그분도 추정을 할 수 있죠. 이게 시기적인 것하고 고려해서 우리가 조금만 분석해보면 다 그럼요. 나오는군요. 그럼요. 와, 근데 참 대단한데요? 시청자들이 대단하시네. 그럼요.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참고로 우리 스픽스 대표는 명예훼손죄로 지금 여러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된다. 저분이 변호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즘은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매우. 원래 안 하던 녹음도 좀 하고 이럽니다. 네, 그래요. 그거 안 해놓고 하니까 와 나중에 이게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맞아요. 증거가 예. 법원에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최하영, 김건희 사이에서 사실 가방 보찌하던 선수가 그 주요한 자리에서 지금 뭐를 맡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지금 그 뭐 사실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수석들은 다 사표를 자신한 네, 상태니까. 예. 그럼 사실상 지금 청와대 용산을 주도하고 있는 선수가 최양이랑 김건희 가방 보찌였으면은 결국 한덕수가 마지막까지 진짜 이상한 행보를 보였던 이유도 좀 설명이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 한덕수가 마지막에 사표를 던지고 가버렸나. 국힘에서는 대통령 행세를 계속 하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는데 딱 탄핵되자마자 즉시 바로 들어가 버리죠. 직무정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기 전에 최상목한테 절대 헌법재판관을 통과시키면 안 돼. 네, 맞아요. 그것까지 했죠. 하고 나갔다는 그렇게 거예요. 하고 마음 단단히 국무위원들 먹으라고 간에 했죠. 합의도 했지. 네. 맞아요.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막 난리 나가지고 김문수가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데 그 정점에는 한덕수라고 하지만 거기도 배후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야, 진짜 대단한데요. 요 얘기도 잠깐 해드립니다. 이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채널A 단독으로 최상목 대행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한 거 가지고 사실은 정말 곤란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 명은 그렇게 임명한 것은 사실은 맞지도 않고 다 위헌적인 건 확실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전자결제를 못하고 수기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복수의 여권과 정부 관계자 최 대행이 권한대행 이름으로 사명하는 형태의 수기 결제로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행사했다. 원래 전자결제는 인사혁신처장을 거쳐서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할 수 없게끔 다들 막아서 세상에. 자기가 할 수 없이 수기로 결제를 해가지고 결국 두 명을 임명시켜서 이 탄핵 심판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텄다는 겁니다. 정진석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말 못하겠어요. 예. 얘기해 주세요, 기자님이시니까. 아이고 뭐 저도 그냥 거기까지가 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열이 정진석 씨가 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대행이 행동이죠. 정진석에게 사실은. 전화해서 이거 사표 이거 좀 반려해줘라. 이거 내지 말아달라. 그래서 3번이나 죄송하다고 부탁을 해서 까짓 거 그냥 내가 다시 까짓 거. 했지 뭐 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어쨌든 권력 서열이
그쪽으로 가는 것 정진석 같아요. 실장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게 돌아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로 변질되고 이 사람들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 상황으로 저는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말로 그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황. 그러니까 아주 기초로만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내란 행위가 맞는데 이것들을 자기네들은 시간 끌면 되고 헌법재판 임명 안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네. 그 정치를 누가 가장 오래 했느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믿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갖고 국회 운영이 사실 와도 정진석 네. 비서실장이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해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의견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자기야 그냥 다 사표 내고 나가고 싶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얀포윤님이 최 대행은 살해 협박도 받았는데 정말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셨어요. 정말이에요. 살해 협박 받았대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진짜로. 되게 무서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을 지금 갑자기 이제 동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 왔잖아요. 왜 제명다 임명 안 하느냐? 그 웃기게 임명은 됐어요. 본인이 하든 하지 않든 저희들은 이제 주장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밀고 네. 갈 거고 그 그렇죠. 국회의장이 판단할 건데 최상목이 이제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공적이 생기니까 공격하기 더 좋은 거예요. 정진석 실장은 실제로 내란에 동조했다 또는 찬동했다 뭐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잘 됐지. 도망가기 딱 좋은데 사표를 냈어. 사표를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표 냈다라고 자기가 우겨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명권자가 권한 대행인데 본인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끝까지 사표 냈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2번, 3번 해가지고 사정을 하고 왜 이러십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대혼란의 상황이면 보통은 대통령 부부가 빠지고 공적 라인에서 처리한다고요. 변호인단이 되거나 네. 핵심 참모 라인이 되거나 이게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가 주도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땡땡땡 비서관하고 네.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바깥에서 사람 끌어모아서 인간벽 쌓아라 이렇게 하니까 자, 이 순간에 정치 한 7, 8단쯤 되겠죠. 정진석은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목은 수리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네. 안 한 거지. 일부러 안 한 거겠죠. 겁도 나지. 이거 수리하면은 더 공격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뭐라 그러냐 벼랑 끝에 몰려서 사느냐 죽느냐 이 상황에서 네.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혼란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나라가 나란지 의원님 좀 잘 좀 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사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상황이고 이것을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최상목 네. 대행이 이렇게 2명이라도 임명한 것은 잘 했다라고 잘한 거다. 예. 국민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정신 좀 차려라라고 그렇죠. 쓴소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저는 최상목 지금 대행이 다른 행동하지 말고 기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본만 하고 법과 원칙이 정해놓은 그런 행위 정도만 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 정도만 해도 나라는 바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 대행이 어려운 결정을 한 덕분에 우리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서 가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왜 비난을 하냐. 지금 매우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나마 2명이라도 임명해 놨기 때문에 환율이며 대외 신린도며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커버가 되는 건데 정말 나라를 망칠 작정이냐 매우 화가 났다는 거. 저게 사실 그 F4들의 외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계엄령이 선포된 바로 그날 11시 40분에 F4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상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용산에서 실제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고 그럽니까? 아니면 진짜 몰랐어. 대통령이 지금 검제한데 뭔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너 왜 이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최상목도 어느 순간에 판단해보려고 하니 이게 대통령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주도하고 있어. 그렇죠. 이게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무위원이. 권한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지휘자를 보겠죠. 네. 지휘자가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정황으로 지금 나오고 일부는 증거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최상목이 저런 선택하는 거는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그냥 합의해 오라고 던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최상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만큼은 아니지만 이 비상계엄에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게 그때 윤이 최상목 씨한테 쪽지를 건네줬고 예. 본인이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그거를 알리고 실행을 다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실행을 하려고 도모를 했잖아요. 그게 내란죄에 관련해서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내란 선전에 이제 가담을 하면 처벌 대상이더라고요. 네, 일단 본인은 예. 뭐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었다가 나중에 차관보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이코메트리도 아니고 그 손 대면 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한테는 없잖아요. 종이 그래서 지지를 딱 내용을 받겠죠, 느꼈다는 당연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노 변호사님과 달리 F4의 비상 소집이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그 알리바이. 아니요, 알리바이를 넘어서 이 계엄 정권이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그게 과연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예. 선의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삐딱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네.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 그렇죠. 방어는 해야 되고 다음날 주가 폭락할 거 누가 봐도 뻔했으니까 맞습니다. 뭐 처음에는 주가를 그 폭락하지 못하도록 거래 정지도 좀 했다라는 거 예, 아닙니까? 좀 그러다가 막았어요. 계엄이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막았던 것이고 사실 그래도 최상목 대행이 이 정도 했으니까 환율이 지금 덜 올라갔고 헌법재판관들을 2명이라도 인정을 했으니까 지금 맞습니다. 괜찮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 체포 언제 하냐? 이게 오늘 사실 계속 화두였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그 한남동 관저에 나가 있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4시 정도였어요. 한남동 관저 왔는데 우리 포함해서 지금 급하게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기동대들이 추가로 모이고 네. 그 워낙 뭐 보안이고 예측이 어려워서 말을 다 해주기는 어렵지만 오늘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오늘 4시경에 받았어요. 제보를. 그래서 저도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저 정문에 있는 주변 차량 진입로는 경찰이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근데 태극기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경찰 특공대장 같은 경우에 연락이 안 되고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되게 긴박하게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수처에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 집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노인분들 밤 되면 너무 위험하고 이들이 너무 과격하게 행동할 것 같아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좀 새벽 심야 이런 거는 조금 피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이제 시위를 하면 시위 이제 보여주는 거 이건 데모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 위력을 과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후 4시까지 됐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오후에 집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내일 아침이다. 시간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경찰을 이렇게 협조를 받으면 뭐 특공대에서 몇 명까지 이렇게 차출하기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것은 있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아마 이제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야간에는 실제로 이제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상황에서 간다 서너 시에 딱 가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판세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판세가 보니까 이게 들어눕는 사람들의 기운이 꺾여버린 거예요. 맞아요. 더 이상 안 간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어저께 나왔던 윤석열의 편지 그리고 김건희 움직임 거기다가 유튜버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한두 군데다가 전화한 게 아니고 수십 군데 전화를 해서 다 모였으니까 야 너 누구한테 전화 왔어? 그러니까 오더의 주체가 최초의 발언지가 누구냐? 이거 아니야. 윤석열 쪽에서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금 여기에 정광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가 주도한다면서. 그렇죠. 지가 여기서 1000만 명 그저께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명이 아니고 지금
1000명 정도 남아 있겠나? 어디 투명 가서 안- 이 사람 투명 안 돼요. 투명 안 돼요. 처벌받을까봐 걱정되는 것 같아요. 국가혁명 의장이라면서 지금 혁명 상황이라면서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면서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냐고요. 내일 아침에 보시고 모레 또 보시라고요. 자,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세가 꺾였고 두 번째 누가 주도하는지가 알려지니 이제 국힘에서도 힘을 보태기가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들어가는데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숫자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서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초동 진압 다 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더 경호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안에서. 근데 경호처는 제가 좀 예. 정밀하게 취재하셨죠? 좀 취재를 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22년 정권 초반에 얘들이 그 경호처법 시행령을 바꾸려고 막 이렇게 추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군에 대한 지휘. 그 지휘권을 갖겠다라고 네, 그때 했다가 3,000명.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지휘감독이 이제 협의 정도로 해서 결국 이제 국무회의 통과가 다행스럽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예비적으로 김용현 경호처장은 계엄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해왔던 거죠. 만약에 그 시행령이 통과돼서 그때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경호 관련 군 병력에 대한 지휘권이 좀 살아있다면 사실 내전 상황으로도 갈 수 있었던 네. 아찔한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경호처의 요소요소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루트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도 쭉 한번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네. 두 가지 사실 보도 때문에 전화를 했거든요. 하나는 그 채널A인가 거기서 그 경호처 관계자 말을 빌어가지고 고소고발까지 하겠다 체증하고 그 장비까지 내려보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당장 경호처에서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러니까 영상 체증을 통해서 개별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니다.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네. 경호처에서 반박 자료를 냈고 그 다음에 그 걔를 같이 하는 결국 똑같은 소스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석동현이가 체포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같은 소스에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경호처의 현 경호처장이 이제 박종준, 네. 김용현 똘마니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네, 경찰대 네. 이기 출신. 네. 예. 근데 그 이제 라인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경호처의 진짜 너희들 그 직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광범위하게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온도차가 다르다. 생각하는 온도차가 다르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 개인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인 거고 우리는 대통령 직을 경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겠느냐라는 취지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경호 조치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알 거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고 오동훈 공수처도 충분히 그 정도의 교감은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요점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들이 나서가지고 결사항전하듯이 항동해가지고 결국에는 물리적 충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말들이 사실 나왔는데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장까지 가서 경호처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고 경고를 했죠.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직원들하고 간부들은 입장차가 있을 겁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은 사실상 까마득한 후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이상의 간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 부하 직원들 전부 다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범죄자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네. 당신들도 판단 똑바로 못 해가지고 부하 직원,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을 마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피감기관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 경호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과 직원의 분리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경찰과의 대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유혈 사태라도 일어나 봐요. 그 직원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아주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잘 짚어주는 거예요. 네. 박찬대 맞아요. 대표 같은 경우에 그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방사나 그 특전사 같은 경우도 윗선이랑 현장 실무팀이랑 이게 온도차가 달랐기 때문에 네. 실행을 하지 않은 거 그랬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호처에 대해서도 이미 온도차가 다른 와중에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심어주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제가 상황이죠.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차장이 지금 극도로 다르네요?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처장은 안 하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대로 들어 협조하고 네, 싶은데 공문도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 밑에 이제 네. 차장은 어떤 시그널을 받은 모양이죠. 만약에 이거 잘 막아서 성공하면 네가 처장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사실 처장 같은 경우 한 차례 소환 조사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 3시간 전에 서울청장이랑 경찰청장을 불러서 윤석열이 뭐 격려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거를 불러 모은 선수가 이 경호처장이야. 네. 근데 경호처장은 사실은 경찰 라인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22살에 경찰대 수석 졸업하면서 졸업하고. 행시 합격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31살이니까 총경을 달았나 그래요. 여하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진짜 계속 물먹고 있는 와중에 경호처장, 차장 올라왔지만 그래도 머리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황 판단을 하고 더 있는 이상 것이다. 자기가 발을 담궜다가 기왕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네. 이거는 큰일 나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여기 거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지역 시당위원장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또 짐을 좀 털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이 취재 경로가 다른데 대단하시기는 대단하십니다. 지금 경호처장하고 경호청 차장이 경호청 차장은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에 나왔던 김성훈 차장 이 사람은 네네. 이제 원래 경호처 공무원 출신인데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이번에 발탁이 돼서 들어온 사람이고 경호처장은 박종준인데 경찰대 2기고 그렇게 이제 엘리트 경찰 요원이었는데 정말로 바깥으로 야인 생활하다가 이번에 이제 불려서 네. 김영현한테 불려서 이제 갔잖아요. 그 이분은 원래 목회자를 하려고 맞아요. 이제 목사 안수받고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이 벌어져 버린 맞습니다. 거예요. 나 괜히 들어왔다. 이거 괜히 들어와서 큰일 났는데 계속 위에서 압박을 넣는 거는 야 이거 강제로 막아. 유혈충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경호법상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김성훈이 명확하게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국회 운영이 나와서 했던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부장이 있고 쭉 직원들이 한 500~600명 정도 있는데 700명. 예, 다 합쳐서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장이 머리가 아프니까 사실 저희들 같은 사람 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주기를 좀 바라는 느낌?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진짜 이번에 22대 때는 달라요. 너무 잘하고 힘을 있잖아요. 실어주셨잖아요. 네, 바로 그렇죠. 딱 나와서 네. 예전에 이제 계엄군 있을 때도 시민들이 다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사람 막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도 이런 시점에 법 지켜라.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500~600명이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못하니까 공무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죠. 저희 조국혁신당도 아예 네. 이분들의 실명을 논평에 다 넣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줘야 협조하라. 돼요. 맞아요. 해서 조금 부담이 될 만큼 좀 느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미네님이 이상호 기자 진행하는 고발뉴스 구독하고 좋아요 꼭꼭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네. 돌뱅이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스트 취재 대마왕 스픽스 정기현 대표 우리 깨어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200만 300만 구독자 만들어줘가지고 전기현 대표 좀 혼쭐 내줍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막 기왕이면 전용기 TV도 한번 아, 네. 전용기 TV 전용기 TV. 제가 네, 마지막에 저희들이 따로 좀 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그래야 TV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구독 좋아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직 콘텐츠가 많이 없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양산해서 사실 시민들과의 대화를 좀 이끌어 가고 싶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홍일 그다음에 윤갑근 이렇게 선임서 제출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석동현 씨는 선임서 제출도 안 해요. 안 한 상태에서 안 해요. 계속 헌법에 위배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고 그리고 윤갑근 씨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논평에도 쓰긴 했지만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올렸어요. 변호인 선임계는 일본 법원에 제출을 하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한테 공천을 2번인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옆에 붙어서 정말 마음의 앙금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건지 친일 매국의 프레임에서 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한테
이런 대단하다. 네, 주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저게 선임계라고요?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 법원에 제출하는 거는 선임서예요. 예. 그래서 굳이 기자들한테 나 의견서도 제출했고 선임계도 제출했다를 강조하는 걸 보면 이게 일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윤을 묶는 것 같고 왜냐면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이 윤곽근 씨가. 아니, 저 양식을 실제 법원에서 씁니까? 아이 저거 이거 일본 안 양식이에요, 씁니다. 저거 일본 우리는 안 씁니다. 일본 변호인- 양식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안 쓰죠. 안 쓰는데 저걸 냈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선임계라는 그 워딩을 함으로 해서 윤석열을 친일 매국으로 아예 프레임을 가둬버리는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김홍일 씨는 선배고 술 친구면서 언론에 한 번도 나와서 선임서 제출한 몇 안 되는 변호인인데 입장 표명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 버린 거죠 이제. 네. 예. 근데 오늘 그 김은국 씨 개그맨 예, 예. 그 가수 예. 이제 내란납이라고 이름을 불러더라고 사람들이 오늘 가서 막 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도 선동하고 있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지금 하는데요. 신동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 정치적으로 논의가 있었는지랑 그 평가는 어떻게? 글쎄요,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법 집행기관과 또 시민들 사이에 혹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일단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쓰셨는지 직접 쓰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저희는 그 상황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네, 지금 전영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정교한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지금 손절 분위기네요, 명확하게. 저 내용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편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내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 보고 진짜 대통령이 쓴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네. 너무 충격적이다.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곳곳에 형성이 된 거죠. 그러나 말하면 배신자 프레임으로 휩싸이니까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대변인이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미 다 털렸다고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무방하다. 짚어드리고 싶은 게 저 수석 대변인이 자기가 먼저 앞에 모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 기자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해당이 되냐? 해당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라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뜻이에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겠죠. 라고 남겨서 그랬더니 아예 미디어 보내버리구나. 오늘 조현호 기자예요. 그 사람이. 예, 맞습니다. 청와대 저 용산 출입 기자. 근데 또 물어봅니다. 끝까지. 무슨 뜻이냐? 예. 그랬더니 결국 어버버 하다가 그냥 너무 나갔어요. 곤란하다 이거겠죠? 네. 예, 윤석열이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를 석동현 변호사가 뿌린 걸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이 정말 선동하는 내용이고 도대체가 그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선동 편지에 대해서는 당 입장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저희가 편지가 사전에 어떤 형식으로 배포됐는지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들마다 뉘앙스가 다른 것 같다.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뭐 밖에서 떨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니지만 뭐 일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말하기 곤란하다. 우리 당 입장도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협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대통령이 판단하겠죠 이러고 좀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판단이 안 해달라고 되는데.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은 안 평등한 거지. 아유 정말 그쵸. 어이가 없어요. 해석해보면. 어제도 그랬어요. 컨셉이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처럼 윤석열이 체제 그 자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한민국 체제. 하고 있는 정말 것과 미친 겁니다. 그거는. 그냥 어버버 해버리는 네. 딱 두 가지 컨셉인 것 자 같아요. 유상범 아, 유상범 의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 탄핵감이다. 이분들 도대체가 왜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가요? 한번 볼까요?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1심, 2심, 3심, 4심, 5심, 6심, 7심, 8심, 9심, 10심, 11심, 12심, 13심, 14심, 15심, 16심, 17심, 18심, 19심, 20심, 21심, 22심, 23심, 24심, 25심, 26심, 27심, 28심, 29심, 30심, 31심, 32심, 33심, 34심, 35심, 36심, 37심, 38심, 39심, 40심, 41심, 42심, 43심, 44심, 45심, 46심, 47심, 48심, 49심, 50심, 51심, 52심, 53심, 54심, 55심, 56심, 57심, 58심, 59심, 60심, 61심, 62심, 63심, 64심, 65심, 66심, 67심, 68심, 69심, 70심, 71심, 72심, 73
명확히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의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의 그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못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인원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운영이 기자회견장에서 네. 박찬대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그 불가능하죠. 요건이 맞는지 본인들도 한번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버바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저기. 그렇군요. 저 하나 제보해도 될까요? 네. 12월 31일에 지금 저 유상범 의원이랑 그동안 아예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네. 둘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갔고 그 사이로 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 발표 바로 전에 추경호 원내를 만났다는 거 중식을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우리도 탄핵 한번 외쳐보자. 너무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정당으로 당이 해체될 위기인데 이거 한번 하고 가자 해서 하는 것 같은데 3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해서 그거 발부한 거잖아요. 영장을. 네네. 이게 구속영장이랑 구별 못할 만큼 그런 분은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검사 의아합니다. 출신이거든요. 구별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것을 이의한다는 것조차도 분명히 구분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 판단을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의문스럽죠. 내 머릿속에 지금. 영장 이제 발부했던 이순영 부장판사가 누군지 알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 무죄 내려준 사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 백을 써도 통하지 않는다. 보수 진보는 아예 관계없이 법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자기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법을 파고 또 파서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이렇다. 대법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순영 부장판사는 본인 판단이 더 중요하지 설득되지 않는다. 바깥에서 저렇게 종북 좌파 이미 몰더라고요. 눈 하나 깜짝할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군요. 그런 올곧은 판사여서 친하기는 매우 어렵다. 친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데 법조인이 지금 와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순영 부장판사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네.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을 위한 거겠죠. 김건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윤석열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런 거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놓고 있다가 언젠가 네. 저분도 평가받을 날이 오겠죠. 맞습니다. 자, 윤석열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리고 뭐 유상범 의원과 같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분개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 뭐 우리 다 같이 느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비상대기령을 지금 발효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격분한 윤 씨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난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그런 건 없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빨리 의견도 내고 지도부가 판단하는데 조율도 그렇죠. 빠르게 할 수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안에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말고는 일단 다 모여 있자. 맞아요. 그런 네. 겁니다. 자, 오늘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는 답변서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는 내지 않고 왜냐하면 내일 변론이 사실 열리는 날이거든요. 변론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근데 그런 기록은 내지 않고 오히려 헌재에다가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실 헌재 심리 과정에 참여해야 그나마 그렇죠. 뭐 최소한 뭐 동정표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재판관들한테. 근데 내야 될 서류는 단 한 건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각종 수사기관으로부터 헌재가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로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헌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형식이 좀 딱합니다, 진짜. 저희가 그러니까 볼 때.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하면 이제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뭐 증인이나 이런 사람 몇 명을 할 것이고 누구를 어떻게 해서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정리하는 사실은 날이고 지난 27일 날에는 윤 씨 측에서 우리 지금 변호사 선임을 금방 했기 때문에 시간 주십시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좀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됩니다. 당신들한테 내가 몇 가지 팩트 체크하고 시간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관련 자료 다 내세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헌재에서는 각 수사기관에 이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 그동안 해놨던 것들 전부 다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촉탁을 했으니까 이제 그쪽 기관들에서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게 바로 헌재의 증거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윤 씨 측에서 그렇게 지금 로비를 하고 다니고 있다. 근데 본인들이 정작 해야 될 3일 재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답변서라든가 의견서 이런 거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거로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내면서 이거는 뭐 입장도 내지 말고 본론 준비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재판관분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니었냐. 그런데 이렇게 수준이 낮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에 충격을 한번 받고 오히려 더 저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제가 감히 뭐 칭찬할 자격도 없는 뭐 일개 뭐 기자입니다만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추단에서 오늘 아까 그 이야기했던 저 편지 그 헌재에다 제출 바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죠. 당연히 해야죠. 이 작자 자세 보세요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지금 계속 이제 헌법 재판관들에게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한 정황들을 계속 제출하는 게 맞는데 지금 헌재가 4가지 쟁점으로 지난 기일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판사 납치와 관련된 사안이 쟁점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네. 근데 오늘 그거를 또 우리 정청래 그 꼼꼼하시죠. 조치위원장이 이거 바로 또 제출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이게 나머지는 다 두리뭉실한 거거든. 국회에 들어간 거, 일단 계엄한 거, 계엄령, 뭐 이거 4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악질이고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이 이기도 한데 그거를 제출을 해서 아마 이게 채택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헌재의 명령을 한 거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대상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 기록을 주지 않아서 헌재에서 이거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전원 기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서 자료 없으면 여기서 기각 나오는구나. 네. 우리도 자료 못 주겠다 해서 기각을 꿈꾸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법원이랑 싸우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병철님께서 내가 50년 넘게 살면서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짜 목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들꽃님 또 응원해 주셨고요. 국민들이 탄핵하고 허허벌판에 앉아서 외치는 국민들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빨리빨리 체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피님 22대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잘한다. 내가 본 중에 최고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 오늘 알려드리면은요. 우지연님 것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유지연님이네요. 강혜경 씨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핸드폰 그때 바꿨잖아요. 그 쓰던 핸드폰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증거보전 신청한 게 오늘 기각 결정이 났는데 왜 기각이 됐느냐면 강혜경 너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그런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로 기소된 사람이거나 이제 관련자여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갖고 기소를 안 당했다. 이제 이런 이런 이유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되게 잘 된 게 뭐냐면 명태균 씨 측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씨 부부의 핸드폰에 대해서 그 증거보전 신청을 했거든요. 서부지방법원에. 저희들이 한 다음에 나중에 했었어요. 처음 나오는 소리 같은데. 아니요, 처음 나오지 않고 많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이제 뭐 남들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 측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다가는 너는 기소 안 당했고 너는 피고인도 아니니까 너네들한테는 증거보전 신청할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 기각을 해줬지만 명태균 씨는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피고인으로서 이 재판을 받잖아요. 기각할 이유가 없네요. 똑같은 논리에 따르면 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줘야만 되는
있는 걸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 아직은 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혹은 내지는 체포 때문에 좀 복잡해서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요거에 대한 결정도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네. 중요하게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게 김건희 문제인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대체로 배우가 누군지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궁지에 몰렸어요. 내일 이제 체포될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뒤에 김건희 또는 아까 얘기했던 땡땡땡 비서관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 단 하나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 시작해야 된다. 네. 김건희와 관련된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도 거론이 돼 있고 뭐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이 지금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에게 집중해야 된다. 네. 김건희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탄핵 또는 비상계엄에 의한 탄핵 국면도 누가 배후에서 조정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국힘이 손절합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가 점점점 흩어지고 빠지고 세력이 있죠. 약해지고 있습니까? 네. 이거 보니까 김건희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김건희는 윤석열만 죽이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자, 남편 감옥 가잖아요. 자기한테 설마 수사하겠느냐? 동정심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먼저 윤석열을 제물로 내놓고 본인은 살 수 있다는 엄청난 망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여기서는 이제 재물이라는 거는 희생양으로 먼저 네. 삼는다. 희생양이 아니지. 당연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놓는 소위 말하는 뭐 정치적 전략 전술 얼마나 이게 엉터리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외에는 없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내란의 주요 참고인 정도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출국 금지를 검찰에서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국회에서 계속 법무장관이랑 공수처장한테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저는 진짜 황당한 얘기죠. 워낙 황당한 상황이니까 오늘 밤이 저는 윤석열 씨한테 대단히 좀 위험한 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취재를 해본 기자들은 아마 다 공감할 텐데 네. 이 그루밍의 강도가 무척 강하고 동시에 폭력성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조심해야 돼 윤석열 씨는.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표현은 저는 뭐 쓰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가 네. 자 비상계엄에는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의혹은 차고 넘친다. 네. 이랬을 때 지금 타겟을 어디로 보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지금도 이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단위는 김건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제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용기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속보가 오후 5시경에 나왔는데 권성동, 윤상현, 네. 나경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법률위원회에서 진행했고 저희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엄중한 수준이고 법이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걸 옹호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불법적인 계엄 사태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 마냥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정치인도 계시고 유튜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해당 내용들을 모아서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신속하게 그냥 정말 열일을 하시는군요. 앞으로 더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이거든요. 네. 아무 근거 없이 뭐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고 한다든지 민주당과 엮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참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어요. 맞아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정 부분 그냥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호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제보를 해주시면 그 내용의 실체들을 찾아서 바로 즉각 고발을 하고 맞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지금 소환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SHJ님과 북극성님께서 국회의원 유튜버 포함 12명을 지금 고발했다. 특히 무한공항 사태에 관련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뭐 민주당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내란 선전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이 이번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징역 2년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국혁신당이 네. 최빙선 못됐다, 안 된다, 왜 못하냐 욕 엄청 듣고요.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정말로 열일하면서 이번에 그 계엄국면, 탄핵국면 주도했잖아요. 저희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그 활동들이 민주당에 자연스럽게 저는 전이가 되어서 민주당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정말로 참 22대 국회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이번에 합니다. 박은정 의원이 그 체포영장 말고 수색영장까지 같이 발부하면 훨씬 더 신병을 확보하는 데 쉽다. 유용하다라고 공수처장 그 질의 과정에서 얘기를 했더니 잘 반영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위도 또 신장식 의원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 다 열심히 맞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태극기 뭐 극우 성향을 가지신 뭐 유튜버들 아까 뭐 80명 올라왔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사람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누구는 준다 그랬는데 왜 누구는 안 주고 우리는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냥 들은 얘기라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힘을 모아서 여의도를 지켰고 국회의원들 목숨 걸고 들어갔고 그 지금 짧은 기간 12월 3일이면 딱 이제 1개월 됐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이 회복 능력을 보면 참 대단하다.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백명재님께서 저는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원화가 환전이 안 된 지 3주일이 지났습니다. 예. 환전을 못해 밥을 사 먹지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국민들, 교민들 너무너무 힘들다. 더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원한다. 재외 국민들 힘든 거 여러분들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또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취재력으로 이 네 분이 오늘 패널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같이 동시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도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들꽃잎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용기 TV 조금 전에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저도 가입했습니다. 네, 9,390명 되는데 올 스픽스 보는 시청자 여러분, 전용기 의원 이런저런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증할 테니까요. 가장 먼저 싸우고 또 가장 깊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물에게 여러분 선물 하나 주십시오. 전용기 전용기 TV에 가서 구독 딱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구독자가 9,390명 열심히 좀 활동 좀 하십시오. 10,000명 되나요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방송 나가면 아마 내일 정도 되면 15,000명은 돼 있을 거다. 우리 한 5,000명 만들어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영친이들 노영희 TV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고발뉴스 TV 이상호 기자 저하고 의기투합해서 일주일에 4번씩 나와서 정말로 저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취재하거든요. 고발뉴스 TV도 꼭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강미정 대변인은 채널 만들어서 다시 오세요. 네, 저 혹시 그 여력이 되신다면 조국혁신당 TV도 지금 11만입니다. 쓰여 있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왜 전용기 의원을 의심하고 뭐 오해하겠습니까? 제가 운영이 그때 국감때 가가지고 전용기 의원님의 활동을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또 검찰독재 대책위원회에서 또 같이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되게 정말 팩트에 근거해가지고 온몸으로 싸우는 정말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가면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가 9,390명이었는데 네. 벌써 10,000명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전용기 TV로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박수. 시청자 여러분 소통관에서 고맙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전용기 의원 뵈면 엄청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바로 전용기로 갑니다. 전용기로 갑니다. 뭐 전용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내에서 가는 거니까 야, 이름도 좋다. 전용기. 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1644-1236,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모든 종류의 보험 컨설팅을 여기다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연락해가지고 보험 가입한 것만 4건입니다. 되게 좋습니다. 아주 친절하시고요. 아주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입니다. 더 착한 보험,
이름 외우기도 쉽죠. 착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가입해야 되는 곳이죠.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여러분들에게 톡톡히 그 이름값을 해드리는 그런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주시고요. 스픽스 채널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채널은요, 취재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채널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강혜경 씨 고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접 눈으로 겪어보셨을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가짜뉴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진짜 발로 뛰어가지고 취재력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채널로 지금 거듭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전용기 TV, 고발뉴스 TV, 노영희 TV, 네, 그리고 스픽스 모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개설될 우리 강미정 TV도 조국혁신당의 또 TV도 많이들 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V.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